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금융투자 분석사 관련된 시험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올라져 있는 핸드아웃 내용을 바탕으로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금융투자 분석사 시험은 금년 같은 경우에 7월 24일 날 한 번 시행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금융투자 분석사 시험은 예전에 그 1차 증권 분석사 시험 1차 시험으로 가름이 됐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자격시험이 약간 개편되면서 지금은 이제 증권 분석사 시험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금융투자 분석사 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공부를 하시면 한 번만에 합격하셔야 되는,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좀 그런 리스크가 있는 뭐 그런 시험이기도 한데, 아무튼 잘 준비하신다면 한 번만에 합격하는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분석사 쉽게 말하면 애널리스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주요 업무에 보시면 조사 분석 자료를 작성하거나 심사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이번에 보면 우리 시험 과목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크게 네 가지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크게 네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증권 분석 기초, 그다음에 가치 평가론, 재무 분석론, 증권 법규 및 직무 윤리, 이런 크게 네 가지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문항수의 오른쪽 컬럼에 보면 1과목 25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2과목 35문제가 나옵니다. 배점이 가장 큰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죠. 가치평가론인데 우리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주식과 채권 가치평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적정 가치 어떻게 매길 것이냐 하는 뭐 그런 내용들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거죠. 주식, 채권, 파생, 그 다음에 뭐 파생결합증권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3과목 재무분석론인데요.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복규 20문제, 이렇게 해서 도합 100문제가 출제가 되죠. 100문제 출제가 되고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2시간 120분 동안 100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 위에 보면 우리 합격 기준이 몇 프로입니까? 70%죠. 그러니까 70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을 합니다. 물론 이 과목별 과락은 40%씩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과목별로 40%를 넘겨야 돼요. 40%를. 그러니까 1과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25문제가 출제되니까 25문제의 40%가 10문제잖아요. 그래서 10문제 이상은 맞춰야 된다. 그리고 1, 2, 3, 4과목 다 합쳐가지고 몇 문제? 70문제 이상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시험 중에 60점 커트라인 시험이 있고 70점 커트라인 시험이 있는데요. 70점 커트라인 시험과 60점 커트라인 시험은 차이가 좀 큽니다. 대부분 우리가 시험 합격할 때 보면 60점대로 합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70점 커트라인은 그렇게 되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0점 차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합격의 어떤 그 어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저항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커트라인입니다. 70점이. 자, 과목을 잠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1과목 증권분석 기초인데 세부 과목이 또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표에 보면 자, 계량분석, 통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 기본적으로 통계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자, 증권경제, 경제학이죠. 쉽게 말하면 경제학인데 범위를 더 좁혀서 거시경제학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 이름은 증권경제라고 붙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은 거시경제학 내용입니다. 경제 원론 수준에서 다루는 거시경제학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1과목의 마지막 과목인 기업금융과 포트폴리오 관리 돼 있죠. 이 기업금융과 포트폴리오 관리는 크게 기업금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corporate finance 과목과 포트폴리오 관리,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과목이죠. 이 크게 두 과목,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이 크게 두 과목을 합쳐놨어요. 그래서 합쳐갖고 10문제가 그냥 출제됩니다. 실질적으로 다루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뭐 기업금융, corporate finance만 해도 대학교 때 한 학기에 배우는 내용이고 포트폴리오 관리만 한 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1년 동안 배우는 내용을 그냥 합쳐가지고 10문제 출제되는 범위는 굉장히 넓은 그런 세부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과목. 2과목 보면 가치평가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뭐 선물 옵션,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제일 문항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죠? 35문제가 출제가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 채권, 뭐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어떤 대두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주식과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익숙할 거고, 뭐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상대적으로 또 어떤 재무 이론과 관련된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3과목은 재무 분석론이었고요. 크게 또 두 과목으로 나누어지네요. 재무제표론, 재무제표론 회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계 말하는 겁니다. 회계 과목이고, 자, 재무제표를 이제 어떻게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학 관점에서 기업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재무제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회계의 기본 지식이 갖추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회계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게 재무제표론이고요. 기업 가치평가 분석도 역시 어떤 회계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론은 크게 재무제표, 즉 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재무제표 분석, 뭐 재무 비율 분석 이런 것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재무 비율 분석 있죠? 네, 그런 것들도 다루는 게 3과목이 되겠습니다.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자본시장법, 그리고 상법 중 회사법 부분, 그리고 금융위원회 규정, 뭐 이런 것들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윤리,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세부 영역을 각각 5문제씩 도합 20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제가 밑에 각주에 써놨는데 당구장 표시 잠깐 보시면 4과목 법규 및 윤리 같은 경우에는 2009년 2월 4일 이후에 시행된 증권투자상담사 및 증권투자 권유 자문 인력 적격성 인증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4과목을 면제해 드립니다. 그래서 4과목은 여기 해당하시는 분은 4과목을 안 보셔도 돼요. 그럼 20문제 안 보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80문제만 본다는 소리예요. 80문제만 보고 80문제 중에 70%, 그래 56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하게 됩니다. 물론 과목별 과락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 경우에도. 자, 그런 상황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지금 과목을 살펴봤는데요. 재무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물론 통계나 회계 과목도 상당 부분 많고, 재무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CFA 시험 있죠? 우리나라 시험 중에 시험 과목이 CFA 시험하고 제일 유사한 게 바로 이 금융투자 분석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CFA를 공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시험을 우리나라 시험 중에 다른 시험들 있죠. 뭐 투자자산 운용사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시험들을 준비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이 금융투자 분석사 시험입니다. 나중에 CFA 시험 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시험 과목이 보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CFA 시험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FA나 다른 여타 과목을 준비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베이직한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금융투자 분석사 취득을 하면 그 자체로도 또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그런 효용이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을 공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과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 시험 과목들이 재무적인 이론과 회계학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시험 대비 코스 과정에도 보면 프리 코스라고 해서 통계학과 회계학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는 그런 코스를 별도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정규 이론, 우리 기본서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이제 좀 몇 달쯤 있으면 협회에서 기본서가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개정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개정판 우리 신규로 출시되는 2006년도 기본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규 이론을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나중에 또 우리가 최종정리 문제집 출판될 겁니다. 그 출판되는 최종정리 문제집으로 핵심적인 이론과 또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규 수업 시간과 아니면 최종 정리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과목과 관련된 금융투자 분석 시험과 관련된 안내를 드렸고, 이 정규 과정 코스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마 합격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투자 분석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